바티칸 교황청을 지키는 경비병의 눈빛이 매섭습니다. 이 새로운 중세 복장은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은 500년 전부터 스위스에서 데려오는 용병들입니다. 16세기 부르군디 공국의 로마 침공 때 용병들은 넷 중에 셋, 150명이 전사하면서 끝까지 교황을 지켜냈습니다. 그 뒤로 교황청은 충성스럽고 용맹한 스위스 용병만을 고집해왔죠. 스위스 용병의 신화는 베르사유 궁전을 지키다 800명 천원이 몰사한 프랑스 혁명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스위스 루체른의 명물, 이 빈사의 사자상이 바로 200만 용병의 비극적 운명을 상징합니다. 스위스는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가 넘는 최고 부자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근대까지만 해도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리는 유럽의 빈국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길이 없는 남자들은 그래서 용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쓰라린 역사 때문이었을까요? 4년 전 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 법안 투표에서 국민 5 가운데 4시 반대해 부결시켰습니다. 공짜 돈이 결국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고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현금 선심 경쟁이 점입가경입니다. 통합당이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청와대 정부와 함께 결정했던 70% 지급을 8해 만에 뒤집은 겁니다. 이쯤이면 서로 배팅을 치고받는 포커판이 따로 없고 그 옛날 고무신 막걸리 선거가 다시 생각날 지경입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긴 합니다만 나라 돈이 정치인들의 쌈짓돈은 아닐 겁니다. 작년 우리나라 빚은 사상 처음으로 1,75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늘어나는 속도도 공포스러울 지경입니다. 국가가 지는 빚은 결국 국민의 빚입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주는 것도 아닌 우리 스스로 나중에 갚기로 하고 먼저 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합니다. 포퓰리즘은 정치인과 국민 모두에게 마약과 같습니다. 한번 중독되면 심신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좀처럼 끊기 어렵습니다. 그 끝이 어땠는지는 이미 여러 나라가 확실하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들어섰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얼마나 길고 어두운 겨울이 기다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새봄이 찾아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아는 정치인이라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국민들도 결국 그런 지도자를 선택할 겁니다. 4월 7일 앵커의 시선은 겨울이 온다였습니다.